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동교육과정 교육학 수업 오늘 수업 세안과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이번 EBS에 운영하는 온라인 클래스 수업에 여러분들 모의 수업하는 일정 스케줄표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구상했던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그 샘플 2가지랑 그 다음에 수업 지도안 양식 1가지를 올렸습니다. 하나 보자면 이게 선생님이 올린 수업 지도안 가운데 야간이라고 해서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만든 게 있죠. 이 야간이 있고요. 수업 지도안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의 수업을 아주 상세하게 하기 위한 지도안으로서 수업 세안이 있어요. 그래서 세안과 크게 야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업 지도안 하면은 이 야간을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이라는 것은 수업 지도하는 것은 내가 이 수업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느 수업을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할지 일단 여기 표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의 전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도입, 전개,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입은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들어갈 거고 본격적으로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업 전개, 그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고 특히 형성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정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정적이지 않고요. 선생님이 만드는 양식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선생님이 있다면 100명의 야간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이걸 올린 이유는 선생님은 이 양식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온라인 클래스 양식에 넣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이렇게 작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상세하게 뭐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너무나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제 이거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 세안과 야간을 통해서 일단 어떻게 수업 양식을 짜야 될지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수업 지도안을 짜는데 어떠한 고민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고 이걸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크게 해야 될 거는 크게 2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업에 어떤 수업이 가장 좋고 어떤 수업이 내가 봤을 때 내가 교사로서 어떠한 수업이 아이들한테 충족시킬 수 있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 나올 것인가. 일반적으로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단어로 말하고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업은 뭔가를 전달하고 받는 일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교사는 알려주고 학생은 그거를 흡수하는 교수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많이 그 의미가 바뀌어서 학생들도 교수할 수 있다. 학생들도 스스로 가르칠 수 있다 해서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요즘 구성주의에 입각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학생들이 만드는 활동식 수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구성주의와 이에 입각한 탐구활동 수업, 발견식 수업,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수업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답은 선생님이 솔직히 동의할 수는 없어요. 수업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우리가 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더 극대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 꼭 탐구 수업,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이 매우 훌륭하고 좋은 수업이다 라는 점에서는 선생님도 약간 의문점이 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탐구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교과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협동 수업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과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수행을 하느라 정작 교과 지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그 활동만 하는데 집중해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의식 수업이에요. 강의식 수업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우리가 너무나 눈에 받는 잠자는 수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의식 수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업은 또 그렇죠.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잘 이용하면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일단 야간에 대해서 이거 빨리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한 야간을 다음 중에 여러분들 그 스케줄 표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짧게는 한 10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수업을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한 과목과 그 교과목의 직접 교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모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이 수업을 끝난 뒤에 그 전에 얘기한 임용고시 2차 면접 실제로 어떻게 실전 면접 연습을 하는지 그 영상 하나 링크에 올려놓고요. 저런 식으로 모의 수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다 얘기했지만은 선생님이 보여준 이 야간의 양식은 참고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변형할 수 있더라. 일단 이걸 참고해 주시고 이거 작성하기 전에 더욱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먼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에는 일단 이 양식을 하나 받아주시고요. 선생님이 고민했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업 세안입니다. 예, 선생님이 얼마 전에 최근에 작성한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 인구교육 이거를 작성하게 준비된 이유는 남녀 차별이 역사로 봤을 때 어떠하게 보이는가. 여자는 끝까지 천대받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남자는 우월하는가. 여기에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안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은 이 수업 지도안, 교수학습 지도안의 첫 번째 고민은 이 수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가? 이 수업에 대해서 왜 하게 됐는가? 사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할 야간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서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를 가거나 교육대학원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여하튼 간에 이러한 수업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 수업을 왜 하게 되었고 대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1번에 선생님이 이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번에는 구체적으로 교과서에는 어떤 단원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가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는 이 과목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육 자료, 교과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눠주는 유인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여주는 PPT 자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걸 봐도 어느 누가 이 수업을 봐더라도 이 내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 수업은 교육과정과 맞춰서 제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정 2015 교육과정이죠.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언급하면서 내가 하는 수업은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교사가 하는 수업은 교육과정과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수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알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었죠.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학습자, 그러니까 교사가 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나는 이런 수업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시 학습 목표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우리가 수업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학습 목표입니다. 선생님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요. 학습 목표가 많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여도 상관없습니다. 둘이어도 상관없고요. 넷, 다섯, 오히려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수업 끝날 때 학습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학습 목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어도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뒤에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학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려시대와 이 수업 통해서 고려시대에서 조선 후기에 가족 구성 및 남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항상 행동이 들어가고 할 수 있다. can으로 끝나야 돼요. I can 또는 그가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 또는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말할 수 있다. 또는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의 해결책을 근거로 제시해서 발표할 수 있다. 항상 그 학습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또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약간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학습 목표는 이렇게 학습자가 행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선생님이 한 번 더 여기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의 관련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결국에는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두는 게 학습 목표의 원칙이다. 하나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시고요. 선생님은 4번에다가 이 수업의 주안점, 아이디어,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한 다른 수업과 다르다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것도 내가 이 수업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를 고민을 하고 여기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수업은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보였죠? 단계별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 들어가는 부분, 전개,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차시예고. 차시예고란 것은 다음 수업, 이 수업 끝난 뒤에 이 수업은 다음 수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어서 그걸 예고한다. 학생들에게 예습해오라는 뜻이겠죠. 이걸 미리 안내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도입 단계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우리 수업하기 이전에, 이 수업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 했니? 그래서 선생님 들어왔을 때, 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지난 시간 뭐 배웠지? 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얘들아, 오늘은 이거 배울 거야.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학습 목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학습자와 교사가 같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동기 유발은 전개가 아니고 도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수업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재밌고 흥미있는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선생님 앞에서 마술도 할 수 있고요. 뭐 실험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역사는 대부분 시청각 자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부분에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드라마 또는 편집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않아? 어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한다. 이 수업은 이런 걸 하겠구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생 실습 나갈 때나 할 때는 새로운 동기 유발하는 자료,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 여기 차이점이 약간 학습 목표 이런 것보다는 동기 유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흥미를 일단 집중시켜 놓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거 보시고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이 수업은 이제 모둠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진행할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모둠 수업이면 얘들아 오늘은 모둠을 짜놨고 오늘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평가하고 이 전 과정이 아마 본격적인 진짜 본 수업이다. 그래서 전개에다가 선생님이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은 세안이기 때문에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정리되면은 수업을 오늘 배운 것을 교사가 정리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이런 것을 배웠고 이런 것을 배웠고 이런 것을 배웠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많이 한 가운데 마인드맵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의 주제는 가족이야.
그래서 어떤 것들 배웠지라고 했을 때 뭐 아이들이 뭐 고려시대 때 가족을 얘기할 수 있고 조선시대 때 가족을 얘기할 수 있고 고려시대 가족은 뭐 여러 가지 알겠지만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본다. 그 다음에 수업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거 확인하는 것은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어렵다 쉽다? 쉬워야 돼요. 왜냐면 형성평가의 목적은 이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성공 여부거든요. 형성평가는 그래서 90% 이상 학생들이 우선 맞는 것이 이 수업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 수업이 성공적이었다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성평가는 학습 목표에 준하는 그러한 문제를 내서 간단하게 확인한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 내용을 예고를 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를 그대로 선생님이 작성을 한 게 바로 이 선생님이 작성한 야간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요. 표를 보시고 선생님이 했던 특징들을 조금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바꾸셔도 돼요. 충분히 바꾸셔도 되고요. 이건 선생님 전적으로 한 거니까 이 야간에는 적어도 교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걸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이걸 다 읽는 거는 무의미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예를 들자면 수업 준비를 실시하고 전시 수업에 대한 전번에 배웠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면서 전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한다. 이건 교사의 행동이죠. 그랬을 때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은 그 다음에 전시의 내용을 상기하다, 뭘 했는지 기억해낸다. 그 다음에 교사의 질의에 응답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수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근데 선생님은 거기다 구체적으로 전에 배웠던 내용은 이게 있었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학습지에 나와 있다,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다,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교과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것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적어도 다 나와야 된다. 또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 수업에 나와야 할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거. 교사와 학생 입장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적었고 전개에다가 선생님이 탐구 과제를 여러 개를 줬는데 동시에 줬기 때문에 모둠 1에는 이걸 줬고 모둠 2에는 이걸 줬고 모둠 3에는 이걸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넣어놨어요. 역시 변형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맵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한다. 형성평가는 세안이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세안은 이 교수 학습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활동들을 다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뒤에다가 첨부를 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수업 때 아이들한테 나눠줄 학습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붙여놨죠, 여기다가. 그래서 세안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를 붙여놨는데 야간에도 일반적으로 학습 자료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우리는 일단 선생님이 했던 것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탐구 자료. 그래서 만약에 예시 자료를 했을 때 난 마인드 맵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나오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 작성을 해서 이것까지 모든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단계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는지를 전부 다 작성한 세안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야간에다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프린트가 힘든 학생들은 선생님이 파일만 가지고 오면 여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선생님한테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을 작성해 보시고요.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이 수업 지도안에 대한 세안 툴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요즘 트렌드가
수평기라는 네 가지가 일체화시키는 게 요즘 교육계의 약간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치하게 하자라는 요즘 교육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생님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 이것도 이렇게도 교수학습 지도안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쓴 이 수업 지도안 두 가지에 대해서 보시고 진지한 고민을 한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이 야간을 다운받아서 타이핑을 치신 뒤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모의 수업을 하겠다. 선생님도 이걸 하나 보고 복사하면 되니까 하나를 보고 여러분도 이 지도안을 보면서 어떤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수업 이렇게 보시고요. 수업 지도안 꼭 작성하셔가지고 모의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